선배님,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도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녹화 영상으로 일단 다시 대체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강의 때도 한번 계속 드릴 수 있게 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땅부자 일기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간단하게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좀 링크를 만들면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 1주차 때는 이제 도시 지역에 관한 땅들을 보여드려서 이제 어, 그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일단 봤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도시 지역 중에 녹지 지역과 그다음에 도시 외 지역의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을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실제 토지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 마지막은 자연형 보전 지역에 대한 땅하고 소개와 그다음에 온비드 공매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강의를 해서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쪽에 가장 마지막 남은 자연경 보전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라는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경 이용한 범위를 보면은 자연 환경과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등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개발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경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지가 않아요. 자연경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전 목적에 가까운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연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용적률 보통 80%에 20%면은 건폐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기 때문에 4층 정도에서 개발은 가능한데 뭐 지을 수 있는 주택이나 근생시설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자연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땅을 사지도 말고 갖고 계시더라도 그냥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경 보존지역 땅 어떻게 하자? 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에 관한 그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원비도 공매에 관련된 걸 한 번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원비드 공매로 지분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해보진 않고요. 돈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토지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원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로그 그 공매 사이트, 그러니까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공매는 세금이 체납되는 이제 뭐 국가 땅들이나 이런 게 공매로 올라오고요. 경매는 뭐 사유지 같은 거,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보통 경매로 많이 오죠. 그래서 저도 경매는 아직 뭐 많이 해보지는 않은데 개념은 아는데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좀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또 경매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매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요새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지고 공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공매 중에 저는 지분, 땅에 대한 지분 공매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온비드 공매로 이제 하게 되면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그냥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바쁜 주부분들도 시간을 내 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가세요.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을 하세요. 1년에 4,000원짜리가 있거든요. 4,400원짜리.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공동증명서이죠. 예전 공인인증서가. 그러니까 은행이나 어떤 보험에서 무료로 쓰는 거 말고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그게 1년 동안 4,400원을 내는 그걸로 하셔야 나중에 공매할 때 입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 여기에 부동산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부동산 들어오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제 이렇게 용도별 검색하시면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물건 검색 뜹니다. 여기서 처분 방식에
전체로 놓고 그 다음에 용도에서 토지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재지는 전체로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국유재산, 뭐 특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분 방식은 매각 물건이냐 임대 물건이냐. 근데 임대 물건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각으로 하자. 매각으로 하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지분 물건 요거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선택은 토지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소재지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하자. 그리고 자산은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만 클릭을 하되 일단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부터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뭐 가압류 설정돼 있고 뭐 저당 잡혀 있고 이런 건 또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지분 물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분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지분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나와요.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데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는 통상적으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으면 인기가 높고 특히 근데 경매는 유료 사이트가 많아서 조회수가 많은 게 막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대요. 그래서 공매는 거꾸로 조회수가 많은 인기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조회수 많은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물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면은 뭐 장암리 쪽에 뭐 이렇게 보면은 토지 지분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입찰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데 토시는 그때 제가 독서모임한테 알려드렸던 그런 1차적으로 뭐 용도 지역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맹지가 아닌지 맹지가 맞는지 아닌지 도로는 접해 있어야 개발 인허가 난다 했었죠. 그리고 지금 지형과 지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땅의 시세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1차적인 분석을 하고 직접 임장을 가서 내가 진짜 땅이 이렇게 한지 확인을 하시고 인근 부동산 가셔가지고 지금 시세가 어떤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지분 물건에 대해 공매를 입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검색 후 클릭하신 다음에 절차대로 입찰 금액을 작성해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기간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비도 공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이제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일단 오늘 그 말씀드린 땅 중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땅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강릉에 있는 땅입니다. 강릉시 안현동의 82-1번지 땅인데 면적은 한 6,7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을 봤더니 자연환경 보존 지역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연환경 보존 지역 땅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땅은 사실 저도 딱 처음에 의뢰 받았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게 됐는데 타법 규제상을 봤더니 동계올림픽 뭐 가장 특별법, 뭐 공인용 산지, 보존 산지. 일단 자연경 보존 같은 경우는 산지도 보존 산지로 나와요. 보존 산지는 어땠어요? 저희가 배울 때 보존 산지는 사지 말아라. 보존 산지 중에 공인용 산지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문난 땅이거든요. 때문에 자연경 보존 지역과 보존 산지, 공유 산지는 세트로 따라다닌다. 임야일 경우에, 임야 산지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감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개발이 가능한지 봤는데, 뭐 보니까 자연경 보존적으로 돼 있고, 지금, 입지는 되게 좋네요. 보니까, 바로 동해고속도로에서 강릉 IC, 그 다음에 안현로에서 대상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대상지 주변으로 보니까 뭐 모텔 같은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근데 어때요? 건물이 없죠. 지금 현황도 보면은 나무만 빽빽하게 있고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 자체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해라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봤더니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능을 딱 보니까 단독주택은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그 단독주택이 아니라 현저한 자연예술을 가지고 있는 농어가 주택만 가능하다. 농어가 주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선배님 여기 뭐 농사지러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사지러 갈 건 아니니까 일단 주택은 안 돼요. 뭐 근생도 되긴 되는데 뭐 소매점 뭐 이런 거 돼. 근데 슈퍼마켓 같은 거 뭐 하실 거면은 이런 땅에 해도 되는데 허가가 잘 안 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공인용 산지 같은 경우도 일단 공인용 산지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경 보존지역에서 저런 뭐 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 공인용산지는 허가가 안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80에 건폐 2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더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 보존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보존 공유용산지다 보니까 이게 검토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뭐 특별계획에서 뭐 쭉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 보존지역으로 그냥 원형 보존해라. 그냥 놔두란 얘기예요. 개발하지 말고 그냥 원형 보존해라. 원형으로 그대로 놔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경 보존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 가능 공유도 아까 뭐 농어와 주택만 가능하고 근생시설도 일부만 가능하다. 근데 보존 산지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에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인용 산지나 자연경 보존 지역에 대한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단 더 검토를 해보고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의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현동에 이제 또 땅이 아까 자연공주에 있었는데 그 옆에 땅을 한번 보니까 안현동에 보니까 또 계획관리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 강릉에 가면은 이제 바닷가 경포 쪽에 경포대 쪽에 이런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또 계획관리 지역 땅을 한번 보실 예정이니까 자연경 보존지역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경포 이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용도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으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된 건축물 용도와 뭐 이런 게 결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수업을 안 들으셨다면 마지막 주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보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면은 사실 그 개발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구 단위의 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지금 동계올림픽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안 써셔도 됩니다. 지금 봤더니 지금 안현로에서 이쪽 해인로 그 해안로 쪽에 옆에 붙어 있고 그 동해랑 붙어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고 경포 2지구 지구 단위 계획 내에 속해 있고 지금은 횟집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계획 관리 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더 우선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땅 같은 경우는 가구 핵실 계획이 지금 상업시설 용지로 되어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용지가 단독주택도 되고 다중주택도 되고 뭐 휴게 음식점 숙박시설 뭐 할 수 있는 시설이 많네요. 그리고 옆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나 봐요. 주차장에 같이 있다니까 여기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밖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시설에서 할 수 있는 횟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다른 걸로 개발을 하려 했더니 뭐 음식점 같은 게 되는데 사실 횟집이 제일 잘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횟집으로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한번 보니까 경포 20은 이제 지구 단위의 상업시설 용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상업시설 용지를 이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용적률 200% 이하, 건폐 60% 이하에서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높이가 10층 이하까지. 죄송합니다. 10층 이하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지난 그때 이 검토를 하면서 뭐 횟집 뭐 신축을 뭐 꼭 안 하시면은 그냥 다른 걸로 뭐 호텔이라든지 업무 시설 같은데 뭐 업무 시설 할 건 아니고
숙박 같은 호텔이나 뭐 다른 식당이나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지가 옆에 있거든요.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11번 땅인데 이 11번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강릉시 소유다 보니까 그 강릉시면 시유지죠, 시유지. 시유지면은 사유지는 아니고 국공유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공유지 매입 절차를 계속 강릉시 합의해서 행정재산이니까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다음에 매입을 한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그 매입이 가능하다면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해도 일단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으니까 주차장 용지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도 같은 동네지만 어떤 용도 지역과 지구단위계 결정돼 있고 아까 처음에 자연경 보전 지역 같은 게 있으면은 천차만별이죠. 개발이 되는 땅도 있고 개발이 안 되는 땅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땅 하나 더 소개를 해볼게요. 정동진에 있는 땅인데요. 예, 정동진에 있는 땅인데 여기도 보니까 도시 외적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역도 조금 있고 농림지역이 대부분이 땅이네요. 그럼 농림지역 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완전히 산이네요. 산.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좀 있고 산이에요. 산. 완전히. 그리고 보전산지. 보전산지에 임업용 산지로 돼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보통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요 땅들이 계획관리 지역 여기만 좀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떻다? 나머지는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한번 좀 봤더니 여기가 지금 관광으로 뭐 할 수 있냐, 관광 휴양단지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일단 요청을 하셨는데 쭉 보니까 일단은 개발을 하려면 일단 용도 지역 중에 농림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중에 어떤 게 더 개발이 용이하다고 했어요? 도시 지역 중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가능하다는 용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중에서 대상지 중에서 계획관리 위주로 준보전 산지도 보전 산지는 보전이 강하지만 준보전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 했었어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일단은 계획관리 지역 부분만 이 부분만 일단 개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농림 지역은 원형 보존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의 개발을 유도를 하자. 그리고 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파먹다 보니까 이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해서 하면은 일단 모양이 정형화라는 게 그거죠. 원래는 이렇게만 개발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할 거면은 여기까지 포함해서 땅 모양을 조금 더 이렇게 정형화 시킨다라는 게 좀 네모 반듯하게 좀 만들어라. 땅을 반듯하게 만드는 게 정형화 시켜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계획관리 지역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농림 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자연과 보존 지역보다 비슷한데 자연과 보존 지역이 제일 개발이 어렵고 그 밑에가 그 위에가 바로 농림 지역인데 농림 지역도 거의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외적 땅 중에 농림 지역과 자연경 보존 지역은 개발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기를 보니까 여기는 일단은 농림 지역이 거의 80%네요. 그리고 계획가을 지역 땅이 18%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땅 같은 경우가 옛날에 다른 뭐 지금 촉진지구나 이런 개발 계획에 일단은 승인이 돼 있었는데 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개발하는 게 좀 힘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관광지로 하려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개발 촉진지구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지로 할 수는 있는데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법이 이건데 농림 지역과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농림 지역 쪽은 보존을 하는 게 낫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관리 지역 쪽에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은 이 땅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땅 같은 경우는 농림 지역은 그냥 개발하지 말고 원형으로 놔두고 이걸 보여드렸네. 원형으로 놔두고 최소한으로 개발하고 계획관리 지역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서 여기만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4층 이하의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로 단지로 개발해서 차라리 이런 데다 하는 게 더 사업성이 좋을 거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땅이 개발이 그나마 용이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땅 활용 방안 보시니까 좀 이해가 더 가시죠. 네. 일단은 3주차 강의는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녹화 영상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배님들 갖고 계신 땅들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검토서를 작성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제가 좀 미흡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보시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